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흑사병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국에서 그 흑사병으로 의심되는 그런 환자 2명이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준비를 좀 하게 됐는데요. 이게 감염병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균이 들어와가지고 감염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킨 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감염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감염되느냐에 따라서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거죠. 또는 진균에 의해서 캔디다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 흑사병은 그 중에서 뭐냐면 세균입니다. 세균에 의한 감염이에요. 그 세균 중에서 이 학명을 말씀을 드리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가 이게 이제 정확한 흑사병을 일으키는 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페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페스티스의 이제 이 페스트가 이제 그냥 부르는 명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균 감염인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치료약이 아예 없다 이러는데 치료약이 없진 않아요. 치료제는 있습니다. 치료제는 있다. 뭐냐면은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에 의한 감염이니까 당연히 치료는 항생제로 해야 되는 거겠죠.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있어요. 이 균에 듣는. 근데 이거를 아주 초기에 사용한다고 해도 이 사망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50%. 예. 그러니까 조금 늦으면은 거의 이게 점점 증가해서 거의 100%까지 이제 사망률이 오릅니다. 자, 병 중에서, 특히 감염병 중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병도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되면은 거의 사망을 한다, 이렇게 봐도 크게 현재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늦어진다, 이러면은 딱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고, 어떻게 이제 감염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쥐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이제 페스트에 걸리는 거죠. 이 균에 의해서,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쥐가 이제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벼룩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 쥐를 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쥐에 있는, 그 감염된 쥐에 있는 피에 있는 이 균이 벼룩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그 벼룩이 다시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한테 병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벼룩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쥐하고 벼룩을 차단하는 게 이 흑사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건 이게 이제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수공통 감염병. 자, 여러분 보통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물의 감염병은 동물에게만 거의 일어나고, 사람의 감염병은 사람한테 일어나지, 사람에서 된 것이 사람에서 감염병을 일으키는 게 동물로 전파되고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종 간의 어떤 딱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이 예르시니아라고 하는 그런 속에 있는 그런 균들은 이런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 사람으로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대책을 세울 때요, 감염된 환자를 당연히 이제 격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근처에 있는 쥐하고 벼룩, 이거 갖다 다 잡아들여가지고 분석하고 검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그 지침 같은 것도 이제 나와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관리가 이제 초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별로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지금 요 정도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저는 그냥 흑사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사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벼룩이 감염된 쥐를 물었어요. 근데 이 벼룩이 벼룩한테 물린 사람 보셨어요? 벼룩한테 물려서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게 별로 없죠. 특히 현대 지금 같은 위생 상태에서는 별로 거의 없을 텐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쥐에 있는 이 페스트균이 벼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벼룩에도
이 소화관이 있잖아요. 벼룩이 이제 이 균을 이렇게 물면은 벼룩의 입으로 들어가서 벼룩이 이제 소화관을 따라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균이 이게 이제 코아귤레이스라고 하는 어떤 효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에 의해서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딱 막아버립니다. 소화관 자체를. 예. 그러니까 벼룩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벼룩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작은 그런 어떤 끈적끈적한 그런 거에 의해서 소화관이 막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음식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 벼룩 입장에서 어때요? 계속 배가 고픈 거죠. 벼룩이 계속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계속 물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나 물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빨리 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벼룩이 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벼룩이 완전 미쳐가지고 이렇게 막 아무나 물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병이 만약에 이제 어쨌든 병이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들어왔다. 그럼 어떠한 양상,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일단 잠복기가 있습니다. 모든 병에 잠복기가 있죠. 한 2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열나고요. 그다음에 림프절이 특징적으로 막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림프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어떤 그 림프구의 어떤 성숙 이런 걸 담당하는 좀 기관인데요. 암 전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또 유명하기도 하죠. 림프절 대표적으로 어디 있냐면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의 이 림프절이 커지면서 아픕니다. 예, 그런 증상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균이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은 어디로 가죠? 우리 온몸으로 가죠. 심장, 간, 뇌, 모든 우리 몸으로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폐. 그러면 이런 쪽에 다 감염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흑사병을 일으키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의 특징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얘는 우리 몸의 면역계 중에서 모노사이트라고 있어요. 이 모노사이트 단핵구죠. 단핵구. 얘도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일부인데 이 예르시니아 이 페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핵구 안에서 지가 오히려 분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잡아먹고 펑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대인데요. 얘가 군대인데 적군을 사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군을 받아들여서 그 군대 안에서 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균의 문제입니다. 이 균이 이제 다른 이제 호중구나 이런 데서에 의해서는 그렇진 않은데 단핵구에서는 계속 증식을 하는 그런 게 또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회피하는 어떤 한 가지 기전의 가능성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림프절 커지는 거 말씀드렸죠. 혈액으로 가는 거 말씀드렸죠. 또 이제 아니면 다이렉트리 어떤 환자 기침해가지고 폐로 그냥 다이렉트리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냥 폐렴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는 혈액으로 다이렉트리 들어온다. 그러면은 폐혈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되게 이제 치명적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진단은 당연히 균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은 간접적인 증거로서 균에 의한 어떤 항체가 생기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균을 직접 도말하거나 배양해서 보거나 아니면 항체 생성을 확인을 하는 거겠죠. 이건 피에서 될 수도 있고 폐렴인 경우에는 가래, 객담에서 볼 수도 있고 뇌수막염이다. 그러면은 어떤 뇌척수액 같은 걸 뽑아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이건 어디에서 할 건지는 그 각각의 감염 부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단을 하면 이제 사실 진단하기 전에 이제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치료가 초창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치명률이 이렇게 높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급적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치료는 스트랩토마이신이고요. 테트라사이클린도 쓸 수가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스트랩토마이신이 가장 잘 듣는 치료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사실 백신도 있긴 있어요. 백신도 이 균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이제 만든 백신이 있긴 있는데 이 효과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아무나 이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을
뭐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백신은 시판이 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워낙 안 써가지고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거의 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효과도 좀 약간 불분명하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원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많아졌네요. 예.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뭐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고 그냥 가급적 그 선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